교재는 8페이지입니다. 입금 불산입 규정이 합리화되었다는 내용이며 수입 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입금 산입하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4번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 보유 법인이 자본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5번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재 9페이지고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입금 불산입 범위가 조정되어 예외 조항에 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 중 피합병 법인과 적격 분할 시 분할 차익 중 분할 법인의 3% 재평가 적립금이 포함되었으며 상환 주식의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재 11페이지입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24년 1월 1일 이후 등록 및 대여한 8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송금 산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서는 전용번호판 부착 여부란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란의 여부에 따라 비용을 계산합니다. 24년 취득 및 대여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란의 기본값이 여로 반영되며 부착을 하지 않아 2번 부로 설정한 경우에는 업무 외 사용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그 외 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3번 해당 없음으로 설정하면 화면상에서는 공란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보험에 대해서 보험 가입 비율을 표시하도록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의무 가입 대상 일수란을 클릭하여 실제 보험 가입 기간과 제외 일수를 입력해 주시면 보험 비율란에 반영됩니다. 계산된 보험 가입 비율에 따라서 업무용 사용액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8번 금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 연수가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를 적용하였으나 24년 3월 22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부터 업종에 상관없이 5년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재 13페이지입니다.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재 14페이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 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2번 연구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의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명확화되었는데요. 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의 4대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이 명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번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대해 기본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재 15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추가 공제 요건이 전체 촬영 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아래 요건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 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공제 요건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세액계산서에 추가 공제 서식 이동하기를 클릭하거나 상단의 추가 공제 요건 명세서 탭을 클릭하여 추가 공제 요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추가 공제 금액 사용 버튼을 클릭하여 활성화 후에 추가 공제 금액 불러오기로 추가 공제 금액의 17번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표시되는 코드란은 추가 요건 명세서에서 같이 사용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다음은 교재 16페이지고요.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번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의 취지로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교재 17페이지 11번인데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의 취지로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교재 18페이지 12번입니다.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입금불산입 특례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24년 1월 1일 이후로 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입금불산입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손실보상금 입금불산입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교재 19페이지 15번입니다. 해외건설 자회사를 둔 국내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 회수기일이 5년 이상 경과했다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외건설 자회사를 둔 국내건설 모회사가 적용 대상이 되며 아래 적용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도별 송금산입 비율에 따라 송금산입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메뉴에서 대손충당금 조정 탭과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 탭에서 사전검토 불러오기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초데이터 검토에서 계정 추가 시에 해외건설 자회사에 해당하는 거래처 코드를 함께 입력하여 검토한 내역을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서 사전검토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불러올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 탭에서 우측편에 있는 송금 산입률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연도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의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에 대해 적용 기한이 23년에서 2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7번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는데요.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의 취지로 적용 기한이 23년에서 2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8번 기술 이전 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기술 사업화 유도를 위해 적용 기한이 23년에서 2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19번 근로소득 증대 세제 계산 방법이 보완되었습니다.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이 기존에는 근로소득 금액 평균 임금이었으나 평균 임금이 제외되고 근로소득 금액으로만 적용 대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된 메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 시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를 포함하여 불러올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포함으로 선택하여 새로 불러오기 시에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를 포함하여 불러오며 미포함으로 선택하여 새로 불러오기 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는 제외되고 하단에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 수익금액란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 코드로 입력된 매출 전표가 있다면 해당 전표의 공급 가액을 수익금액과의 차액 내역으로 자동 작성되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메뉴에 보증금 이자가 작성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차액 내역의 간주 임대료로 반영됩니다. 또 사전검토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된 메뉴가 2개가 더 있는데요. 기초데이터 검토에 퇴직급여 등 검토와 퇴직연금 등 검토 항목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메뉴에서 상단의 사전검토 불러오기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메뉴에서 상단의 사전검토 불러오기로 간단하게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산 명세서에서 상단에 관리용 탭을 만들어 고정자산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고정자산 데이터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불러올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은 고정자산 등록 데이터가 반영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표를 역추적하여 구입처 정보를 반영합니다. 불러온 자료는 신고용 반영하기를 클릭하여 상단의 신고용 탭에 반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불러오기의 기준은 메뉴 하단의 참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추가로 검증하는 내용에 대해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2023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고 단기에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2월 결손금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시 단기 결손금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109번 2월 결손금을 적용받으시는 경우에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2월 결손금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시에 조정계산서의 과세표준에서 109번에 반영된 결손금 불러오기를 체크하여 불러오기로 단기 공제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기에 결손이 발생했으나 해당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단기 공제분에 대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홈택스 전자신고에 오류가 발생하니 올해 신고 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